네.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또 서영교 의원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죠.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끼어들면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치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며 불을 끄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인데요.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자진 사퇴 요구 또 탄핵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또 헌법상으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삼권 분립 체계의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수장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그때 대법원에서 그냥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이게 유죄가 확실하고 이거 고법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재판할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그냥 재판하겠다 해서 뭐 징역 한 1년 때려버렸으면 그냥 오늘날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죠. 아마 교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고려해서 서울 고법으로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갈 뻔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재판도 미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뭐 거기다가 대북 송금 사건, 뭐 위증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런 거는요. 어쨌든 공범들이 있잖아요.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해서 나와 관련된 재판이 이 공범들도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이고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안심하고 주무실 거예요. 지금 잠이 안 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정청래, 추미애, 민형배 이런 분들이 막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야 된다. 서영교 의원은 또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건 사실 대통령한테 좀 잘 보이고 아양 떨려고 지금 뭐 온갖 지금 나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인데 저거는 헌법 질서, 헌정 질서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민주주의 유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되는데요. 뭐 대통령은 국회제적 3분의 2의 의결로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로 즉 민주당에서 그냥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장은 올바른 판결을 한 죄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인에게 죄를 주라고 한 죄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반민주적인 작태이죠. 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것이 좀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또 논란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유정 대변인이 굉장히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보 오독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 무슨 오보냐고. 네, 그래서 브리핑 속기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구절까지 삭제를 했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박민영 대변인께서 출연을 여기 하셨는데 역대 대변인 중 가장 무능력하다. 아마추어 수준의 브리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자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목을 졸아서 쫓아내고 완전히 망신 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막 민주당이 막 나서서 지금 전의대로 행세하면서 거기에 더 나가서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거죠. 문제는 대변하면 안 되는데 대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무능하다기보다는 대변인의 이 역할이 요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말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을 노출한 것이 잘못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속마음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직접 자기가 쫓아내고 싶겠죠. 안 그래도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그 다음이 선출 권력들 또 그 아래에 사법부가 있다라는 말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을 오독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 밑에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이념적인 의미이죠. 네. 국민이 유권자니까 유권자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지배자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거의 왕이 지배하는 것을 공화정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우리를 지배할 과거의 왕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배자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동급으로 놓고 법원에서도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재판에 넘겨 구속하고 징역도 보내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다만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 재임 중에는 재판이 넘어가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두고 있었을 뿐이고 재판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마치 대통령보다 법원이 하위에 있는 듯이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러나 우리 사법권의 한 형태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의해서 대통령을 판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법원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법원이 스스로 그냥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풀이 먼저 누웠다고 하잖아요. 알아서 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국민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그 밑에 하위기관으로서 법원이 있다. 이 주장을 지금 한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삼권분립주의 내지 민주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고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낸 거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한 발언을 한 게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어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요. 뭐 전담 재판부라고 말을 살짝 비틀어서 돌렸는데 법원의 판사가 법원은 법관이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법관이 재판할 때 외압에 휘둘리면 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자가 멋대로 재판 결과를 바꾸면 북한식 인민재판이나 중국식 인민재판소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원은 엄격하게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니 전담 재판부니 하는 것은 말로는 그럴듯해도 내용은 국회 그것도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추천한 법관 3명 그리고 좌파 판사들이 중심인 우리법연구회가 중심인 법관에 의해서 추천한 판사 3명 그리고 또 좌파 성향 변호사들이 추측을 이루도록 만들어서 추천 행위를 할 대한변협에서 3명 추천해서 9명의 법관들로 하여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관의 구성과 원칙은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법관회의가 하고 변호사 단체가 법관의 선임에 관여하면 결국은 판사 인사권을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사를 동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판결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특검을 동원해서 없는 죄도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법원에 가면 특검이 없는 죄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걸 가지고 도장 쾅 찍어서 판결문 그냥 작성해서 판결해달라 그 요구인데 이 나라 사법제도 전체를 무너뜨리고 판사마저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마저도 권력자가 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도 멀쩡하게 그것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사법개혁입니까?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려고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또 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대법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탄핵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탄핵 해봤자 우리는 탄핵 소추에서 의결할 지금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로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헛발질만 하거나 또는 공포탄만 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야당이 나서서 설사 표결로서는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정확한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투쟁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무슨 이불 안에서 활개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이라고 주장한다고 탄핵이 됩니까? 그럼 탄핵이 되지도 않는 걸 탄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이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지금 그거보다는 이 사태에서 대법원장이 지금 쫓겨날 그런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대법원장을 막을 국리를 하고 대법원장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국리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이렇게 전행을 할 때는 민주당을 어떻게 막을 건가 그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